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죠?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지난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깥에서는 촉촉하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필요하죠, 그죠? 지금 수량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준비한 요 그림도 조금 지금 비 오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겠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명조를 함께 공부해 보자는 뜻으로 올려봤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예전 책에 나와 있던 그 사주정설이죠. 백영관 선생님이 쓰신 사주정설입니다. 우리 명리설을 이렇게 다루시는 어떤 사장님들은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오랫도록 사랑을 받았던 바로 명서가 사주정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원래 이게 필명이 백영관 선생님이고, 본명은 좀 제가 알기로는 성씨가 최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법조인이죠. 그래서 법복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이 글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저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사실은 일본 책을 조금 모방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글자로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비슷비슷한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것을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그냥 이렇게 뭉텅들이 대충 보는 거죠. 이제 목기가 많다, 목기가 많으면 어떠니 하는 그런 이제 장난치는 그런 경우가들이 많은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글자 한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본명에다가 이렇게 운을 대입을 해서 지지는 지지끼리 보고 천간은 천간끼리 봐서 여기가 패가 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추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까요? 자, 왼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다 같이, 그죠? 인월의 을목입니다. 그러면은 월지가 급제인 것은 똑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지지부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덕이 없습니다. 조상덕 좋죠, 여기는. 그죠? 자, 그리고 배우자덕 없죠? 자식덕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금 살려준 거는 좋습니다. 인호합. 지지가 급제인데 옆에 식신이 있으니까 대단히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모두 살려난 글자는 바로 여기 Y다. 식신이 바로 지지를 전부 살려놨더라. 그래서 이러한 덕은 있으나 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다화식이라, 여기 보면은 자식식자도 되는데 이게 숨쉴식자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렇게 불이 붙질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절에 있을 때 이렇게 나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니까 계속 불이 꺼집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목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화기와 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연도 없지만은 여기 성으로 따지면 식신은 자식이니까 조상과 자식연이 함께 없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무간팔자이면서 상관이 나름 또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자식 연도 없고 남편 연도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원래. 왜냐하면은 이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관도 하나 올라와 있지만은 여기에 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약점이 바로 이게 간목이 천간에 하나 투출해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왜 올라왔을까요? 그죠? 전혀 필요 없는데, 전혀 필요 없는 이 친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얘가 날아가면은 얘가 급제가 상관을 생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급제라는 것은 우리가 재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하기가 어렵고, 상관이 살아 있으면은
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귀, 그래서 부할 수 없고 귀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이렇게 간목이 뜰 때거든요. 그리고 임수개수가 뜨더라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계수가 뜨게 되면은 이 간목이 살아나고 병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병신합을 하면은 이렇게 상관이 공을 세우지만은 여기에 재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쓸모를 발휘하고 있는 이 오화거든요. 여기 이제 자수가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때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좌우충을 하면서 자매형까지 엮어집니다. 아마 이분은 이 시기 모두 다 편대, 특히 갑자대운이 가장 큰 대패를 입었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부친 쪽에 뭔가 사단이 나도 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비급으로 흐르면은 재가 다칩니다. 부친이 안 좋아지고요. 또 지지로서 이렇게 재가 들어와 버리면은 모친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급과 이렇게 재로 같이 달려버리면은 조실부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시기들이 조실부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 10대 때에 부모님을 다 잃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입니다. 월지가 급제인데 그죠? 식신이 가장 쓸모를 발휘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해자축으로 와버리면은요, 급제가 살아나면서 식신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 구조 자체에서는 조금의 쓸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식신도 그래도 있고요, 천간에도 상관이 겸재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조금 받쳐줬더라면은 그래도 조금 돈도 좀 벌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10대, 20대, 30대로 들어오는 이런 운대가 전체가 패가 나버립니다. 자, 이 명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1800년도에 쭉 찾아봐도 여기에 우리 백영관 선생님께서 쓰신 이 내용하고 똑같은 명조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년이 지나면은 똑같은 사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절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기 적용하는 시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대운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수는 똑같이 나올 수가 절대로 없죠. 그 이유는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태양과 달, 그죠? 그래서 음양 이럽니다. 그 다음에 수금, 지구는 빼고요, 화, 목, 토,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이제 붙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금, 지화, 목, 토.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토성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가 움직이죠. 그리고 이 태양계 전체도 사실 다 같이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느냐, 이 태양계도 이렇게 원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궤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들다가 이제 종국에는 우리가 말해서 블랙홀로 빨려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뻥 터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 태양계 전체가 언젠가는 또 사라질 것이다 이거죠. 사라지고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보는 그 6천만 년 전 뭐 이런 말도 하고 6천년 전에 왔던 빛이 이제 보입니다. 그게 우주쇼라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은 블랙홀, 그래서 어떠한 태양계가 아니고 어떠한 다른 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펑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생명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사라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헤쳐 모입니다. 터졌던 것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또 행성을 만들고 또 거기서 또 운행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주는 같이 나오지만은 똑같이 대운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쓴다고 하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렇게 태양계마저도 점점 궤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쓰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원운동이거든요. 그죠? 원운동을 12개로 나눠서 지금 지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30도씩 나눠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12개를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12번 돌면은 연지가 하나가 바뀌고, 이렇게 시지 12번 돌면은 이렇게 일이 바뀌는 그런 구조입니다. 똑같이 이게 원운동이거든요. 여기는 공전자리고, 그죠? 여기는 자전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용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체계인데 지지가 이렇게 급제인데 이렇게 인도에 들어왔으니까 또 그 다음에 식신이 가장 쓸모를 발휘하는데 이렇게 북방수운으로 오니까 얘마저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운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철한 것도 참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차라리 여기에 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무토라든 이렇게 떠버렸으면 돈이라도 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간목이 투출하더라도 이렇게 대패가 나지를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이 구조는 그렇지를 못했다. 그래서 밑에 내용입니다.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투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모가 단정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중년에 일찍 죽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참 복이 없었던,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분의 명조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이 오른쪽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임수가 병이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냐면은 똑같습니다. 급제인데 이렇게 목국토해서 조상견이 없습니다. 부모덕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오히려 병입니다. 정임합을 하거든요. 임수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식신겸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보면은 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신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이 정화가 이 신금 살을 때려서 귀도 좀 노렸을 것인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방이 남방으로 흘러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은 이렇게 그 비급들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를 생합니다. 그리고 역시 천간도 이렇게 보면은 식상으로 가면은 이 재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서 중년이요 말년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신유술로 흘러버리면은 방이 거의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다 해소하면서 들어왔더라.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걸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들어오고 천간에 재가 떴으니까 이때가 가장 부귀했더라, 뭐 이렇게 보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부귀했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부모 쪽이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모 쪽이 아니고 그냥 잘 살았다, 그리고 아들도 많았으며 장수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잘 살고 장수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또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졌냐 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식상운으로 오면은 남자가 맥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명주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취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발췌해서 올려봤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역시 방이구나. 방이 좋아야 한마디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명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야 봐드립니다 라고 했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특히 우리 예능을 하는 그런 어린애들은 유치원부터가 벌써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유치원 어린애들도 다 보는 걸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침 딱 하루 차이로 이러한 명조 둘이 들어왔습니다. 자, 둘 다 지방인데 전혀 관련 없는 지방에 살고 있고요. 둘이는 전혀 또 모릅니다. 자, 부모님 역시 뭐 당연히 모르죠. 자, 이 두 학생인데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차이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둘의 차이는 보시면은 요 글자 차이입니다. 그죠? 하나는 일지가 이렇게
신금, 그래서 편제를 깔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급지 양인을 깔고 있습니다.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인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신일주는 집안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도 뭐 집안은 괜찮은 집안인데 대단한 이렇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고 여기는 뭐 최고 집안, 학벌이 최고들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집안에 예지간한 분은 다 교육자고 의사 변호사까지 있고요. 부모님도 현직 교사로 지금 근무 중에 계십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찍 편제 깐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키울 때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 제라는 게 편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가적인 기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가에 가져야 될 그 덕목 가운데 하나는 판단력이거든요.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행력입니다. 그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해득실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이해득실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이걸 일지에 딱 깔고 있으면 그죠? 마지막 판단할 때는 자기가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굉장히 과실을 하는 그런 친구. 또 집안이 또 좋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여행을 아주 자유롭게 하면서 그렇게 키웠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질 않고 가기 싫다면 가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난 거는 병신년에 부모님 정근으로 전학을 하게 됐는데 정유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나게 돼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왕따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까지도 같이 이 친구랑 문제가 많았다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마음을 좀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고 했던 이런 것들은 부모님 두 분 다가 과목식을 맡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따지면 뭐 과외수업을 한 거죠. 그죠? 집에서. 그렇게 해서 성적을 기본은 겨우 맞춰왔는데 그냥 놔뒀을 때는 반에서 최고 꼴찌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자계통이나 기계 이런 쪽으로 가서 뭔가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병호일주는요 평범한 집안이고요. 또 이제 그 굉장히 이 집도 자유롭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고집이 좀 세고요. 요거는 제가 아닙니다. 계산이 없다는 거죠. 그냥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당연하죠. 이렇게 오술합이니까 그죠. 좋은 친구들과 식신 이렇게 놀기도 좋아합니다. 여기 좋은 점은 인의 식신이 있으면 인은 입력 그죠. 식상은 출력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전수시키는 능력이 좋다.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식신하고 이렇게 합치더라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그래서 친구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회장, 회장 이런 식으로 학생, 부회장 또 회장을 계속해서 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좀 특별한 점은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고 앞으로 디자인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공부 그렇게 하게끔 놔두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예술고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이렇게 대학은 서울에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제법 잘하는데요. 최고 성적 이런 건 아니지만은 유독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 친구는 이제 좀 그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인을 쓰거든요. 인의 식신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가르친다. 펜을 들고 연구한다. 뭐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수시키는 능력이 대단히 좋은 친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그 재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비견이 재를 잡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인격에 재가 있으면 폐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사신합을 잡았으니까 요 덕은 봅니다. 자식 덕과
인덕은 그래도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천간사항을 보면은 인을 쓰는데 재가 있으면은 병이 되는데 역시 병신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인덕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을 쓰는데 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봉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봉자는 만날 봉자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나는 선비인데 식상, 그래서 시서 화에도 능한 그런 선비, 내가 아는 것을 전달 잘해주는 그런 선비인데 벼슬 문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봉관 그럽니다. 그래서 구조가 잘 짜이지고 천간에 가불목이 뜰 때 이제 비로소 발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없었더라면 좀 방해를 좀 받게 되겠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임진이 들어오면 관살이 원잡이 되는 게 여기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지에서 보면은 진토가 들어온 것은 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자진도 괜찮은데요. 요러한 상황에서 신유술로 들어오니까 요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이 아드님이 잘 나가야 될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부끼리 문제가 좀 났을 건데요. 하니까 딱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요금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제 차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5가 있고 9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좀 차이점은 천간에 정관이 이렇게 한마디로 상신인데 뿌리가 있고 여기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요것까지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이 친구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관살이 원잡이었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조금 더디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도 조금 더디 오는 것도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격이 한마디로 제대로 오르질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런 병을 달고 있고 운에서 요렇게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것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유술이 오더라도 옷을 합해서 유금을 묘이충하는 것을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감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운의 움직임에서 대운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실제로 따지면 운때가 우리 나이로 하면 20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사실은 완전한 개운이 될 수가 있는 어떤 운으로 흐른다면은 이 친구는 좀 더 일찍 오게 되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천간의 뿌리를 안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친구가 오히려 더 잘 풀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좀 더 명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조를 보면은 거의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명조, 그리고 상황이나 또 내지는 나아가는 길까지도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 그 케이스의 원인은 하나하나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당부의 말씀까지도 함께 붙여서 그렇게 봐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나죠. 분명히 이 글자 하나인데 그죠?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미유충 당한 것과 이렇게 옷을 합도하는 중에 들어오는 유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들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사귀고 하지만은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자기 판단하에 모양을 엄청 따지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덕은 없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복은 없습니다만 덕은 있겠죠. 처를 만남으로써 내치기가 올라가는 이 친구의 최대의 약점은 정관을 쓰는데 정관을 상신으로 쓰는데 뿌리가 없다는 것이 제일 약점입니다. 이게 좀 아쉽죠. 둘 다 사실은 해자축으로 가는 게 더 낫죠.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더 나았더라. 그래서 그랬더라면 우리가 관운으로 이렇게 달려갔을 건데 이 친구는 학생이 학생짓을 못할 정도의 위기를 겪었고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실제로는 부모님이 바라는 순수한 어떠한 공부 쪽으로 가서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술적으로 가서 디자이너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 물론 디자이너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학문 쪽으로 생각하고 학문을 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사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 그리고 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함께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